청남도 농업기술원과 충남의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안방까지 찾아가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새해 농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기술 교육을 하게 된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박성문입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박성문 강사를 소개합니다. 맛있는 예산사과 꼭 맛보셔요. 최근 귀농인 배재배 농가에서 사과로 작목 전환, 노목갱신 등 밀식과원 조성 면적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상기상, 밀식과원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품질 저하, 사과나무 고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습니다. 오늘 사과 기술교육 시 밀식과원 조성, 토양관리, 주요 병해충 관리, 사과나무 전정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재배에 있어 성공 요인은 과원 내 결주가 없어야 하고 균일한 생육과 해거리 없이 성묵기에 매년 시바르당 4.5톤의 사과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실천상으로 첫째, 철저한 예정지 관리입니다. 예정지 관리는 1년 또는 2년간 실시하는데 유기물 시용, 용성인비, 석회를 기비로 시용하고 5월 중순 수단그라스를 파종하고 10월경 예차하여 토양에 환원시켜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개량해주는 작업인데 사과 정식 전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다음은 균일한 우량묘 정식입니다. 정목 부위 10cm, 주간 직경이 11cm 이상 되고 식질수가 10개 이상 발생한 우량한 묘목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대목 노출과 주간 고정입니다. 후지는 대목 노출 길이가 지표로부터 20cm 노출되도록 하고 홍로는 15cm 정도 균일하게 노출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묘목이 식재한 후 바로 주당 20리터 이상 충분한 관수를 해야 활착률이 좋고 봄철 가뭄에 의한 고사가 적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수간하부 초생 관리를 해야 하고 수세에 맞는 전정을 해야 합니다. 철저한 아상 처리를 하여 측지를 균일하면서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장지 정리, 적과, 인공수분은 현장에서 잘 실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동해 예방 및 나무좀 방제입니다. 유목기에 지표면에서부터 40cm까지 수성 페인트를 칠하고 부직불을 씌워 동해를 예방하고 3월 하순경 주간 온도가 20도 이상 오르면 사과나무 하단부에 유기인계 농약을 살포하여 방제해야 합니다. 우선 나의 여건에 맞게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품종 선택, 규모, 재식거리를 미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예정지 관리를 포함한 기반 조성을 하고 사과 나무에 맞게 토양 개량을 하는데 유기물은 통상적으로 10톤 내외, 석회는 400에서 600kg, 용성인비는 200에서 300kg을 기부로 시용하고 깊이 가리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는 긴 장마 기간이 있어 배수 개선을 위해 100mm 유공간을 지하 60cm 깊이로 사과 재식열에 20cm 정도 비껴서 매설합니다. 배수 시설이 완료되면 지주를 설치하고 태풍 피해가 우려되고 수구를 높게 키우는 과원일 경우는 개별 지주를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농가에서는 사선식 지주 시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식재하는 방향은 남북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고 수분수는 10주당 1주씩 심어야 됩니다. 사과나무를 식재한 후 바로 고정해 주어야 나무의 활착이 빠르고 나무가 잘 자랍니다.
성목과원의 경우 1년간 질소 기준으로 15kg을 시용하는데 토양검사, 엽색, 착색 정도, 도장지 발생 등 수세를 판단한 후 비료를 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적으로 1월에서 2월 유박 또는 퇴비를 시용하는데 퇴비는 10아르당 1톤 정도 주시면 되고 4월 초에 붕사를 500리터에 1kg 넣어 연면 시비하면 꽃눈이 좋아집니다. 5월에는 사과나무 양분 전환기로 요소 6kg이나 황산가리 3.5에서 5kg을 주시든가 NK 비료를 추비하시면 됩니다. 장마 전후를 기점으로 2회 정도 황산가리를 추가로 시용하고 수확이 끝나는 시점에 감사 비료를 시용하는데 홍로는 300평 기준 요소 6에서 7kg을 바닥에 뿌려주시고 후지는 수확이 끝난 후 500리터에 요소 20g을 넣어 연면 시비 하시면 됩니다. 연면 시비는 6월부터 9월까지 칼슘제로 연면 시비하고 염화칼슘을 사용할 경우 500리터에 1.5kg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됩니다. 너무 농도가 높으면 잎이 타거나 과피가 거칠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병해충 방제는 12회에서 13회 정도 이루어지는데 효율적 방제를 위해서는 방제력을 만들거나 이미 잘 만들어진 방제력을 내 과원에 맞게 적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에 비가 많이 내리면 갈반병 방제에 신경을 써야 하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탄저병 방제에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개화전과 낙화 후 방제 시 방화곤충에 피해가 없는 약재를 사용하고 사용 시 양봉 농가에 통보하여 꿀벌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낙화 후부터 사과에 큰 피해를 주는 심식나방과 순나방 방제를 하여야 하고 누린제는 7월 초, 8월 말 피해가 심하므로 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응애 방제는 통상적으로 3번 정도 방제하는데 잎에 응애가 2마리 이상 보이면 바로 약재 방제를 하여야 합니다. 사과 응애는 잎의 앞면에 많이 보이고 점박이 응애는 햇빛을 싫어하여 잎 뒷면에 주로 서식하며 피해를 줍니다. 응애는 연간 7에서 8세대를 경과하고 응애알은 한 마리가 30에서 35개 정도 알을 낳기 때문에 급격히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재 방제 시 충분한 양량으로 응애에 약이 묻도록 방제를 하여야 합니다. (5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적과하면서 불필요한 도장지를 제거하여 통풍과 햇빛 투과를 좋게 하여야 합니다. 정식 3년차 이하인 과원은 5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 유인추를 달아 꽃눈 분할을 많이 시키는 것이 수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면서 수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6월부터 7월 하계전정을 실시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 되고 전체 량의 20%씩만 사과나무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하는 것이 사과나무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착색 향상을 위해 하계전정은 홍로의 경우 8월 23일경부터 실시하고 후지는 9월 하순경에 실시하는데 지나치게 하계전정을 하게 되면 착색이 향상되나 과실의 크기가 작아지고 당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식 후 1에서 2년 차에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데 주간과 경쟁하거나 경쟁 소지가 있는 가지는 제거합니다. 주간 대비 3분의 1 이상 되는 측지는 무조건 제거해야 되고 분지각이 좁고 강한 가지와 지상에서 60cm 이하의 가지는 모두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측지 중에 끝에 꽃눈이 형성된 것은 꽃눈 앞에서 절단하여
세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2년차부터는 꽃눈을 만들기 위해 측지에서 발생한 결과성 가지는 줄을 달아 꽃눈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측지는 수평으로 유인하여 고정시키면서 나무의 골격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3년차부터) 전정법은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 전정은 굵은 가지는 무조건 제거합니다. 주간이 약할 경우 경쟁지는 제거하여 주간을 살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의 끝은 꽃눈이 되는 것만 남기고 세력이 강해질 수 있는 가지는 모두 제거합니다. 꽃눈이 아닌데 약한 가지인 경우 기부에서 20cm 정도 절단하여 가지로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하부 전정입니다. 수세의 강약에 따라 전정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력이 강할 때는 약하게, 세력이 약할 때는 전정을 강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3년차 이후에도 주간보다 굵은 가지는 제거해야 되고, 수세가 안정되면 햇빛 투과량이 좋고 통풍이 잘 되어 병해충 방제에도 효율적입니다. 해충에서 심식나방과 순나방은 사과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히고 심한 경우 상품성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심식나방은 연 2회 발생하는데 1세대 방제 적기는 6월 하순부터 10일 간격으로 2, 3회 전문 약제를 살포하고 2세대 방제는 8월 중순부터 10일 간격으로 1, 2회 약제 방제를 하시면 됩니다. 복숭아 순나방은 연 4회 발생하며 방제는 5월 중순, 6월 중순, 8월 중순 이때에는 꼭 방제를 하여야 합니다. 금년에 50일 가까이 되는 연속 강우로 인해 갈색무늬병, 탄저병 발생이 매우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갈색무늬병에 감염되면 병반 위에 흑갈색 소립이 많이 형성되고 많은 포자를 생성하여 감염된 잎은 2, 3주 후에 황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낙엽이 됩니다. 방제를 위해서는 1차 전염 시기인 4월 상순부터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1차 전염원을 없애는 것이 방제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탄저병은 고온성 병해로 비가 많이 오는 해에 발생이 많습니다. 주로 8월 상순부터 수학기까지 발생이 많고 포자에 의한 전염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탄저병의 감수성인 홍로사과, 시나노 골드 사과는 비가 오기 전에는 꼭 보호살균제를 2회 정도 추가 살포하고 비가 그친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치료제를 살포해서 방제하셔야 됩니다.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한번 발생하면 전염이 빠르고 화기전염, 지백전염을 함으로써 전정 도구를 전정 전에 90% 알코올 액으로 소독하고 병 발생 우려 지역은 양봉업자에 통보하고 개화기의 이동 제한을 최소화하여 화상병이 박멸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화상병은 국가금지 병해충으로 우리나라에서 박멸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사전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살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과원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드시 동제 화합물을 신초 발화 전인 3월 말부터 4월 5일 전에는 살포를 완료하여야 됩니다. 현재 그 농가에서 이제 예정지 관리를 하시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예정지 관리를 생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 지역 우수하게 그 사과를 하시는 분들은 2년 이상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1년이라도 예정지 관리는 반드시 실시를 해 주셔야 되고, 탭이나 석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표면에 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나무가 식재되면 그 기비로서 토양 깊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과나무 식재 전에 충분한 유기물과 석회, 용성, 인비 등은 기본적으로 토양에 공급해 주어야 되고, 또한 우리나라 토양은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5월경에 수단그라스를 심어서 10월경에 예치를 하게 되면 50톤 정도의 유기물 재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식재하고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정지 관리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과를 식재하게 되면 예전처럼 9년에서 10년에 재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한 15년까지 이렇게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정지 관리를 실시하시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농가 경영상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사과나무를 심고 나서 사과나무 고사에 대한 질문과 동해 피해 방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식재한 후 봄철에 가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식재한 후에는 바로 물 20리터 정도 충분히 관수하시고 봄철 관수를 잘 해주심으로써 사과나무 고사율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과나무를 정식하고 나면 바로 지주시설에다가 가지를 유인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원하는 수구 높이만큼 빨리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뿌리 활착이 좋아집니다. 사과나무가 자라면서 자랄 때마다 20cm 자라면 20cm 정도 높여서 고정을 시키고, 계속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위의 수구까지 올라갈 때까지 주간에 고정 작업을 꼭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가 올라가면서 지금 가장 농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착색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농가에서는 착색이 잘 되는 착색계 품종 위주로 작물 품종을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고, 사과는 온대성 과수로 약간 서늘하면서 착색기 무렵에 일교차가 15도 이상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과를 재배하실 때 평지보다는 약간 지대가 높아서 일교차가 좀 많이 나는 쪽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온기에 이제 피해가 많은 경우에는 미세 살수 장치 등 이렇게 시설을 개선해서 고온 피해를 이렇게 절감시키고 경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제 하계 전정 시 도장지 제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봄철 적과기에 도장지 제거를 하지 않은 농가에서 6월 중순 되면 도장지가 굉장히 과범하게 나옵니다. 그럴 경우 일시에 제거를 하지 마시고 한 10%, 20% 정도 나누어 가지고 도장지를 제거해야 사과나무에 2차 반발이 없고 꽃눈 형성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계 전정은 반드시 번거로우시더라도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전정하는 강도를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기후에 대해서 민감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비배 관리, 병해충 방제, 그리고 내 과원의 여건에 맞는 품종 선택, 이런 거를 면밀히 고민을 해보시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돌발 해충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긴 장마, 또 폭염 등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런 기상재해를 극복해 나가면서 금년도에도 풍년 농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진행됩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함께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많이들 참여하셔요.